여러분, 혹시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는데 근육이 잘 안 붙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관에서 땀 흘리고 닭가슴살도 먹고 프로틴 파우더도 챙겨 마시는데 왜 옆 사람은 근육이 쑥쑥 자라는데 나는 그대로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먹는 시간입니다. 2023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 효율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같은 노력으로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저도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나 커피로 때우고 저녁에 고기를 왕창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 후에도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근육 성장의 최악의 타이밍이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근육 세포에는 시계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 단백질 합성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근육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이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최고점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르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아침에 코르티솔은 근육세포를 깨우고 단백질 합성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세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와세다 대학교 연구팀은 20대에서 40대 남녀 1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 중 40%를 아침에 먹었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양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나머지 식사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죠. 그리고 똑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3.8kg 증가했는데 저녁 단백질 그룹은 1.9kg만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2배 차이죠. 더 놀라운 건 근력 테스트에서도 아침 그룹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평균 18kg 더 늘렸다는 겁니다. 같은 노력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MT1이라는 단백질 합성 신호 경로가 저녁 그룹보다 평균 127%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MTOR은 근육세포에게 지금 단백질로 새로운 근육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이 스위치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코펜하겐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65세 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 역시 아침 단백질 섭취 그룹이 근육량 증가에서 73%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이런 노화 현상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녁 단백질은 효과가 떨어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죠.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근육 합성보다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저녁 단백질 그룹의 체지방률이 아침 그룹보다 평균 1.8%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내장이 활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MIT 수면 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늦은 저녁 고단백 식사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은 수면 중에 회복되고 자라는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결국 근육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내분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혈당이 평균 23%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단백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효율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실제로 아침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1%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비만 연구센터에서 16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35% 이상을 먹은 그룹이 저녁에 집중적으로 먹은 그룹보다 평균 4.2kg을 더 감량했습니다. 같은 칼로리, 같은 영양소 비율인데도 말이죠. 이유는 아침 단백질이 하루 종일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30g 이상을 섭취하면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평균 42% 감소하고 반대로 포만감을 주는 GLP-1 호르몬은 6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아침 고단백 그룹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평균 380칼로리 줄어들었습니다. 운동 성과에서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이 오후 운동 시 근력이 평균 12%, 지구력이 15%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이 운동 중 근육 손실을 막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도대체 아침에 어떻게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냐는 거죠. 아침에는 입맛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입니다. 계란 3개면 단백질 18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으로 먹어도 좋고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통밀빵 한 장과 우유 한 잔을 추가하면 단백질 30g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준비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스 요거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아서 한 컵에 15g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과 과일을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바쁜 아침에 5분 만에 준비할 수 있죠. 닭가슴살 샐러드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날 저녁에 닭가슴살을 미리 구워두고 아침에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으니까 충분한 양이죠. 여기에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를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프로틴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에 우유나 아몬드 우유를 섞고 바나나 한 개를 넣어 블렌더로 갈면 됩니다. 단백질 25g에서 30g을 2분 만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운동 전 아침 식사로 정말 완벽합니다. 코티지 치즈도 놓칠 수 없는 아침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무려 25g이나 들어있고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카제인 단백질이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토마토나 오이와 함께 먹으면 담백하고 상큼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도 훌륭합니다. 연어 한 토막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근육 회복과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구워두었다가 아침에 샐러드나 통밀빵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죠. 그런데 아침 단백질 섭취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은 약 30g에서 40g입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설되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만 먹지 마시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적절히 함께 드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되어야 단백질 흡수도 더 잘 되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 대 탄수화물 대 지방의 비율을 3대 4대 3 정도로 맞추면 이상적입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단백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고단백 식사 후에는 물 한 잔을 꼭 마시세요. 다섯째, 너무 급하게 변화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드셨다면 갑자기 단백질 30g을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5g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5g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단계별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계란 2개와 통밀빵 1장, 그리고 우유 1잔으로 시작합니다. 단백질 약 20g 정도로 몸을 적응시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꼭 드시는 겁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단백질을 25g으로 늘립니다. 그리스 요거트 1컵에 견과류 1줌과 과일을 추가하세요. 또는 계란 3개를 스크램블로 만들어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점심때 배고픔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5일차와 6일차에는 목표량인 30g을 달성합니다. 닭가슴살 100g을 샐러드와 함께 먹거나 프로틴 쉐이크에 바나나와 땅콩 버터를 넣어 마시세요. 이때쯤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느껴지고 운동 중 근력도 향상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7일차에는 자신만의 완벽한 아침 단백질 루틴을 만드세요. 일주일 동안 먹어본 메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조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란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쉐이크가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후부터 체감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생깁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나른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점심과 저녁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침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니까 과식할 일이 없어지죠. 셋째, 운동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2주 차부터는 근력이 향상되고 3주 차부터는 거울을 봤을 때 몸의 라인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4주 차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8주 후에는 체성분 검사에서 확실한 근육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45세 직장인 남성분은 3개월 만에 근육량이 4.5kg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활력이 생겨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52세 주부분은 평생 빼기 힘들었던 뱃살이 2개월 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30대 운동 초보자분도 아침 단백질 섭취를 시작한 후 벤치프레스 중량이 6주 만에 20kg 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운동에도 근력이 잘 안 늘었는데 아침 단백질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60대 어르신도 아침 계란 3개 섭취를 습관화한 후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손자를 안을 때도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배의 차이가 났다는 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어들고 심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아침 단백질 섭취로 근육을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지속을 방해합니다. 가끔 아침을 거르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고 브런치를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아침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 몸이 적응하고 4주차부터는 아침에 단백질을 안 먹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건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계란 2개를 삶아 드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근육 2배 프로젝트의 첫걸음입니다. 같은 노력으로 2배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꼭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